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동안 옵션 만기일은 변동성이 항상 많이 있었고, 특히 동시호가에 단 10분 사이에 굉장한 변동성이 발생이 돼요. 그런 흐름이 오늘도 포착이 되었는데, 오전장부터 굉장한 변동성이 있었고, 또 동시호가에 이 긴 장대 양봉 보이죠? 이게 동시호가 10분에만 코스피가 0.4%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지만 코스피와는 다르게 동시호가에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0.4%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삼성전자 보통주는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반대로 하이닉스라든지 우선주, 이쪽은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2차전지 대형주들 LG에너지솔루션, 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배터리 셀 기업 쪽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정말 에코프로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정말 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5% 급락이 나왔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이 두 종목이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크게 밀렸던 종목은 없었고, 오히려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도 정말 변동성이 심했었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아울러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하고 개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이 매수 패턴을 당일 추이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세요. 지금 여기가 동시호가거든요. 동시호가 직전에 외국인은 1000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다면, 그 10분 사이에 무려 2400억이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3400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 물량을 기관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옵션 만기일의 흐름을 제가 잘 관찰하고 있는데, 옵션 만기일 당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찍힌다는 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의 흐름에 있어서 다소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찍혔던 만큼 앞으로의 수급 변화라든지 지수의 움직임들 같이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죠. 그 이후부터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1000억 가까운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6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기관의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다시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은 소폭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20만원 돌파를 앞둔 현대차를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NF, LG디스플레이,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각각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딱 반도체하고 2차전지 셀 기업들, 이쪽을 집중 공략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조금 하락하면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S&P 500을 보시면 0.4% 하락이 나왔고, 현지 시각으로 오후장에 지수가 조금은 빠른 속도로 밀렸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세요. S&P 500이 0.3%로 출발했었고, 그 뒤로 장중한 때는 0.6% 정도, 생각보다 많은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출발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나스닥을 보더라도 시가는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0.7% 정도? 그 정도로 출발했었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밀리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다시 한번 빠른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하고는 다르게 참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만큼은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다우지수도 소폭의 하락이 나왔었고, 반도체는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네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5%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합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나스닥을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오전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값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2번 정도 다시 올린다면 5% 초반이 될 것이고, 한 2년 만에 물가가 금리를 역전하게 돼요. 그래서 상징적인 값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소폭의 갭상승에 그쳤고 주가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올해 초부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요. 바로 그 다음 단계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갭상승으로 출발했다고 해도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도 아니었고, 또 오후장에 급락이 나왔던 것은 이번에 연준에서 CPI 지수도 발표를 했었지만 3월 FOMC 의사록까지 공개를 같이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연준에서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회복까지는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후장에 조금은 영향을 미쳤고요. 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의 걱정을 덜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또 이 걱정도 덜면 또 새로운 걱정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높은 물가 상승, 그게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 덜어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경기 침체죠. 그게 시장의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하나의 악재가 해소가 되면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고요. 또 그 악재가 해소가 되면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서 365일 악재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먼 훗날에 거친다고 해도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올 것이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전쟁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대만 사태, 그런 게 불똥으로 또 튀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는 늘 악재가 혼재해 있고,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과 산업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높은 물가 상승하고 지금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주도한 업종을 떠올려 보세요. 단연코 2차전지였죠. 물론 어제부터 오늘은 조금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긴 흐름 속에서는 2차전지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도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종의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밤에 발표된 기사인데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이 13개월 만에 소폭의 반등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내용 부분에서는 큰 기사는 아니에요. 소폭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또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모든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출발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의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더라도 처음의 출발은 결코 커다란 상승은 아니었거든요. 자, 에코프로가 오늘도 2%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장중한 때는 10% 급락까지도 나왔었고, 그걸 상당 부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파동의 초반을 보시면, 자, 이쯤 되었겠죠? 그때 하루의 상승을 보더라도 많을 때는 6%, 3%도 있었고 1%, 4%, 항상 무엇이든지 변화에 있어서 그 출발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13개월 만에 소폭의 반등을 보였다는 것은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OLED 소부장 기업들, 이 업종이 오랜만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검색하면 한 가지 도배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시진핑이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광저우에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은 LG 디스플레이하고
또 광저우 개발구, 이 기업과의 7대3 비율을 합작한 공장이에요. 그래서 광저우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 기업 중에 하나였고 거기를 시진핑 주석이 방문함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기사보다는 이건 단지 방문하고 끝난 것이잖아요. 이 내용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전망이라는 이 기사가 더 크게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고객사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일단 OLED 시장에서 가장 선두주자는 LG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삼성전자에서 OLED TV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에 따라 그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로 발을 넓히고 있다는 하나의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패널을 연간 200만 대 정도 공급을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전망이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접히는 태블릿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오게 된다면 가을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슈퍼카 업체 페라리 쪽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아가는 방향성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쪽, 이쪽이 계속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잠시 2차원지에 조금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워낙 2차원지가 핫하다 보니까 다소 2차원지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가격 반등 있죠. 이것도 주기적으로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잠깐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반등은 아닐 수 있어도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안정화를 찾는지 그런 부분도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가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같이 덩달아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코스닥 내 비중이 상당한 만큼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지수를 떨어뜨림에 따라서 그다지 2차원지와 연관성이 없는 업종들까지 덩달아 주가의 하락이 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코스닥 지수의 변화를 살펴볼 때는 저는 차라리 에코프로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코스닥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참조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10%의 급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또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의미 있는 변화를 살펴볼 때는 과거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잠깐 이탈했지만 다음날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밑에 꼬리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1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1선이라든지 또 21선 이런 의미 있는 이평선이 이탈이 된다면 오늘 장중의 급락처럼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과거의 패턴과 달라지는 패턴이 나오는지 그런 거는 필히 챙겨보시면서 주가의 변화에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